자, 159페이지 가보면 이제 관련 지문하고 쭉쭉 나와 있죠. 이게 전부 다 판례거든요. 판례. 이건 3, 4월 달에 판례를 갖다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넘기시고. 자, 161페이지 가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나요? 네,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초스피드로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할 날이 있을 거야. 아시겠죠? 막 이런 날이.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랬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필기노트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계약 당사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으로부터 생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목적은 계약이다. 보험계약 그랬는데요. 자, 둘이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자, 잠깐 보세요. 내가 언제쯤 저 한숨 소리를 웃음소리로 바꿔줄까? 봐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자 둘이 이렇게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립 이랬어.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효력이 나올 텐데 이렇게요. 자, 한 사람은 뭐 받는 거고 등기, 한 사람은 뭐예요? 대금. 됐나 여기까지? 됐죠? 원칙은 계약을 하는 애들이 말이죠. 이 효력도 하나씩 나누어 갖는 거예요. 맞잖아.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냐면 계약은 얘들이 하고 이 효력은 다른 사람이 갖는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위한이 포인트야. 위한. 제3자를 위한 이렇게 읽어야 돼. 제3자를 위한. 그러면 뭐예요? 그랬더니 갑과 우리 둘이 매매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호칭 봐봅시다. 호칭. 자, 호칭을 보면 자, 요구하는 사람을 요약자라고 합니다. 들어주는 사람을 낙약자라고 그래요.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얘가 요약자가 될 수도 있다니까. 그럼 얘가 아무튼 요구하면 요약자야. 들어주면 뭐가 되고 낙약자 이렇게 불러주셔야 합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뭐라고요? 가불로 잡으면 안 돼요. 여기는 가불로 잡으면 안 되고 요구하는 사람을 요약자, 들어주는 사람을 낙약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과 을이 둘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거지. 자, 갑이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너한테 해줄게. 그러면 돈을 원칙은 갑이 받아야 되잖아. 그잖아요. 그런데 갑이 요구하는 거야. 돈은 내가 너한테 등기 넘겨줄 테니까 돈을 얘한테 주라고 효력. 그러면 뭐와 뭐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지금? 계약하는 애들과 그 계약의 효력을 받는 자가 달라지지. 대표적인 계약이 보험계약. 실제로 제가 봐보세요. 요구하는 사람 제가 보험을 들었어. 근데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올 거거든요.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 수익자잖아. 그래 우리 천사 같은 우리 딸 지훈이 앞으로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했다니까. 나 진짜 억울해 죽겠다니까. 그게 부부싸움 할 일이야 지금.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우리 와이프 말이 수익자를 자기 앞으로 안 오고 지훈이 앞으로 해놨다고 내 딸 앞으로 해놨다고 싸웠다니까. 이게 싸울 일이냐고 지금. 기분 나빠요? 왜요? 기분이 왜 나쁠까 그게?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수익자를 와이프로 앞으로 해놓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마음이. 내 마음은 안 불안해? 딸로 해놔야 덜 불안하지 이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계약하는 사람과 효력을 받는 사람에게 분리되는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보험계약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는 사람과 효력을 받는 사람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자 한쪽은 요약자 한쪽은 무조건 낙약자 무조건 딱 지정되는 게 아니라 요구하면 요약자고 들어주면 낙약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얘가 요구를 했어. 그럼 봐보세요. 등기 넘겨줄 테니까 돈은 이리 주란 거잖아. 그럼 얘가 돈 받는 거잖아요. 채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근데 얘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돼? 돈은 내가 줄 테니까 등기는 나한테 주지 말고 이렇게 줘라 이렇게 되지. 됐어요. 그러면 제3자가 갖는 건 뭡니까? 물권. 그러면 제3자를 위한이니까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뭐일 수도 있고 물권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다 된다고 가능. 시험에 어떻게 나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취득하는 취득하는 권리는 물권에 한한다 X, 채권에 한한다 X, 둘 다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3자가 이제 취득하는 건데 제3자는 위한이라니까요. 뭐라고요? 위한이 돼야 된다고. 위한. 그러니까 제3자가 위한, 제3자를 위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거고 그 취득하는 권리는 뭐 이건 물권이건 채권이건 안 따진다. 됐고요. 자, 권리를 취득하면서 약간의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대요. 이 말인데 제3자가 등기 받아갈 수 있습니까? 제3자가 등기 받아갈 수 있나요? 네, 등기를 받아가면 취득이죠. 근데 세금은 네가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의무 부담하면 돼. 근데 3번 제3자를 위한이라 그랬잖아. 근데 제3자에게 뭐만 의무만 부담시키면 위한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3자에게 의무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우리 지훈이한테 지훈아 너 아빠가 죽으면 있잖아. 나중에 죽으면 있잖아. 네가 너 보험금 챙길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보험료 내라이.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안 내지. 아빠 하고 소리 질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의무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자주 나옵니다. 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를 뭐 현존하지 않아도 돼.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을 상상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아인데 태아 이게 민법하고 형법의 차이점인데요. 민법에서는 태아를 사람으로 안 봐요. 근데 형법에서 얘를 사람으로 보거든. 생명처럼 태아를. 그러니까 낙태죄가 성립이 되는 게 걔를 생명처럼 보기 때문에 그래. 근데 민법에서는 얘를 사람으로 안 보고 얘를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냐면 엄마 몸으로부터 딱 분리가 됐을 때부터 사람이야. 그러면 뱃속에 있는 상태가 태아냐? 사람이다 아니다 지금. 민법에서 사람으로 안 본다니까. 근데 우리 태아보험 들어 안 들어? 들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됐습니다. 다 설립 중인 법인 봅시다. 앞에 계신 분하고 저하고 매매를 하는데 내가 매수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구. 돈은 줄 테니까 내가 지금 법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한 달이 후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내 앞으로 하지 말고 그 내가 잔금 치를 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법인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반드시 현존하여야 한다. OX. X.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됐습니다. 불러봐요. 뭐. 태아. 특히 얘 설립 중인 법인 그렇고. 자,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 그랬더니 보험계약하고 공탁 이러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은 이제 보험을 알겠죠. 제가 보험회사랑 보험 들었다 계약자 받는 건 우리 딸 수익자 분리 맞죠? 공탁이 뭐냐 그랬더니 공공기관에 탁 맡겼다고. 공탁 공공기관에 맡겼다니까 공탁. 자, 그러면 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앞에 계신 분에게 돈 10,000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갚은 거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상대로 소송 제기했다고. 근데 나 패소했다고. 그러면 이제 10,000원을 갚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오늘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하고 안 맞아요. 절대로. 58년도 법이라고. 그러면 제가 지금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돈을 갚아야 되잖아. 그러면 채무자는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하냐면 10,000원을 들고 이분의 집에 직접 가야 돼. 그걸 지참채무라고 해요. 선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하지. 여러분 계좌 이체할 것 같지? 계좌 모른다고 해. 계좌 없어. 몰라. 그러니까 민법의 규정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직접 가지고 가서 갚아야 된다고. 그 여러분들 옛날 그 영화랄지 이런 거 보면 어떤 겁니까? 픽업으로 갈 때 어떻게 검정색 가방에 들고 가지. 그거 보면 그래가지고 딱 어떻게 그 시대다가 탁 놓으면서 내가 드디어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그걸 지참채무라 한다고. 직접 가서 갚아야 돼. 그럼 생각을 해봐봐요. 자, 내가 지금 10,000원 때문에 소송 갔잖아. 내가 패소했잖아. 근데 내가 그 10,000원 들고 직접 가라고 했잖아. 이게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지. 그럴 때는 법원에다가 맡기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법원하고 계약을 하는 거고 10,000원 이분이 찾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자, 됐습니다. 자, 제3자를 계약이 아닌 거 이것은 3, 4월 때 할 거고요. 지금 압니다. 자, 됐고 안 할 거야 지금. 왜? 나도 살고 싶으니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 이거잖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162페이지.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렇습니다. 제3자를 계약은 자, 누가 있고요? 요약자가 있고 낙약자 있고 얘들이 계약을 하고 효력은 누가 가죠? 제3자가 갖는다 이거잖아요. 구조는 아시겠죠? 자,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최고인데 이건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관계가 있는데 관계를 봐보세요.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그래요. 기본관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약자와 이 수익자 관계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대가관계라고 부릅니다.
시험제는 직접 보상관계, 대가관계라고 직접 시험에 나와. 직접 시험에 나온다. 대가관계, 보상관계, 대가관계, 보상관계. 사실은 암기시키면 되는데 이걸 어거지로 암기하려면 잘 이해가 안 되니, 자 보시죠. 왜 대가관계를 하고 왜 보상관계를 하는지를 설명할게.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 왜 요구했을까요?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얘한테 요구를 했을까요? 이거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에서 이 수익자한테 말이죠. 이게 채권이 있는 거고 1억짜리가 이 얘한테 요약자가 지금 채무가 있는 거예요. 1억이. 그러니까 시체말로 말하면 요약자가 자기 부동산을 처분해서 빚 갚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매 대금도 1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하면 돼? 원칙은 어떻게 하면 돼? 팔아서 돈을 받아서 주면 되잖아. 근데 귀찮거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테니까 돈을 이렇게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알았다. 얘 입장에서는 1이 주나 1이 주나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한테 1억을 주면 얘한테 1억을 주면 자기의 채무가 없어지는 대가성이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상을 할 때 왜 요구를 할까요? 왜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어떤 대가성 때문에 요구를 했다. 이렇게 가보셔야 돼. 그래서 대가관계라고 그래. 이해됐습니까? 다시요. 자, 위에 볼까요? 여기는 무슨 관계라고 그래? 보상관계의 기본관계라고 하는데, 자 봐봐요. 얘가 등기해 줄 테니까 돈은 이렇게 주라 이거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돈 줍니까? 바꿔 줍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바꿔 주겠지. 보상. 얘한테 보상 받고 줄 거라고. 얘랑 얘는 계약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돈을 주는 사람은 얘지. 그래서 낙약자를 다른 말로 채무자라고 부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럴 테니까요. 돈을 얘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채무자라는 타이틀을 그냥 갖는 게 아니라 요약자로부터 어떻게 바꿔줄 거야. 이래서 무슨 관계라고 그래? 보상 받고 줄 거야. 그래서 보상 관계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설명은 다 했는데 앞으로 시험제는 대가관계는 이렇게 물어보면 되니까요. 그러면 대가관계는 누구 관계야?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 그래서 요수대 이렇게. 요수대. 여기 뭐야 이게? 요낙보 이렇게. 아우 죽겠다 진짜. 자, 다시 어떻게 시작? 요수대 대가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래?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를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설명 좀 들어보세요. 지들이 뭔데 병 입장을 생각해 봐봐. 지들이 뭔데 둘이 계약하고 일방적으로 너 받아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고. 받아라 무조건 받아야 돼. 지금 무슨 소리냐면 병 입장에서는 말이죠. 지금 가백에 1억 받을 게 있지. 그잖아요. 그러면 병은 을을 알아 몰라. 그러면 모르는 애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 지금 가백에 1억 받을 게 있지. 내가 대신 1억 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전화를 걸었다고 해봐봐요. 그러면 병은 그 전화를 받으면 이게 좀 무슨 상황이지? 막 아무 말도 막 하고 있겠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거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걸었던 낙약주도 같이 이렇게만 있는 거야 둘이. 그럼 언제까지 하고 있으라고. 그럼 뭐라고 전화를 하고 딱 끊으면 돼?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생각해보고 답을 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으면 되잖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너 받을래 말래라고 물어보는 걸 채고라고 그래.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채고기 아니라 그래. 근데 일주일 시간을 줬는데 답이 없다니까 이 사람이. 답이 없어. 그러면 자 답을 아는 게 확답 안 했잖아. 뭔 묵이야? 침묵.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말이죠. 민법에서는 침묵은 곧 뭐다요? 거절이. 침묵은 뭐라고요? 거절. 침묵은 거절이다. 계속 나올 거야. 뭐라고요? 침묵은 거절이다. 그 주님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들 대답 해보세요. 남편분들이 계속 날이면 날마다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주부님들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어김없이 또 술 먹고 들어왔어. 그러면 또 막 하겠지. 인간아 술을 끊을 거야 말 거야 막 얘기를 해.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안방으로 속 들어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 들어가요. 이 말의 뜻은 술을 끊겠다는 겁니까? 계속 쳐 드시겠다는 겁니까? 계속 쳐 드시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답 나왔네. 뭔묵은 침묵은 거절이라니까. 나 먹을 거야 이렇게. 알겠지? 뭔묵은 침묵은 거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와, 좋아요, 좋아. 자, 그런데 수익자가 말이죠. 수익자가 이 전화를 받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쟤한테 받건 얘한테 받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케이를 했다니까. 뭐라고요? 오케이를 했다고 받는다. 그걸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그래. 뭐라고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뭐 오케이 받을게요 있어. 받을게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케이를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계약은 누구랑 했다? 요약자와 낙약자가 한 거고요. 수익자가 오케이를 하면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요.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권리 취득이라고. 그러면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요. 오케이는요. 계약의 성립 요건이야. 권리 취득 요건이야. 권리 취득. 권리를 취득하겠다고 오케이 한 거라고. 됐습니다. 자, 몇 가지만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확답을 했어. 그럼 오케이를 했다는 소리죠. 자, 누가 수익자가 누구에게 오케이를 해야 돼? 돈 주는 사람은 누구야? 낙약자죠. 낙약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채무자. 그러면 수익자가 오케이를 했다. 그러면 이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채무자는 수익자에게 줘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오케이 한 상태야 지금. 그런데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이행을 안 해버려? 그러면 채무 불행이 되는 거 약속 위반이지.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그런데 채무자는 이제 누군지 알겠죠? 채무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낙약자. 그러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수익자에게 돈을 줍니까? 요약자한테 바꿔줄까요? 요약자한테 바꿔줘야 되겠지. 등기 받고 돈 줄 거잖아. 근데 요약자가 등기 안 해준다? 그러면 낙약자 채무자도 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고. 바꿔줄 거라고. 됐습니다. 자, 4번도 중요한데 이제 주어가 바뀌었어요. 자, 수익자 이제.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오케이 한 상태라니까. 자, 그러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준다니까? 그럼 손해배상 청구 같아요. 그런데 3번 수익자는 계약서를 쓴 사람이 아니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익자가 주어일 때 수익자는 채무자가 안 준다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해지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해제가 안 되니까 원상회복 청구도 안 되겠지.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수익자에게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수익자는 권리를 받는 사람이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을 해제, 취소, 해지 이런 거 할 수 없다고. 계약의 해지, 취소는 계약의 당사자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지 뭐 취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원상회복 청구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자,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라고요? 요약자와 낙약자가 당사자니까 얘들은 해지가 돼요. 해지, 취소 다 된다. 자, 6번이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잖아. 그럼 오케이를 한 거지. 여러분들 사람 가지고 장난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채무자가 수익자한테 물어봤다. 너 받을래? 이렇게. 그러면 수익자가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했어. 받을래요. 그러면 줘야 될 거잖아. 근데 갑자기 1시간 후에 전화 걸어가지고 없던 일로 할 거야. 메롱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뭐 한 후에는 오케이를 한 후에는 합의로 해지할 수 없다고. 됐습니다. 근데 단 오늘 했는데 뭔 유보? 미리 유보 했잖아 오늘이. 미리 유보란 말이 현재 딱 뜨잖아요. 숨도 쉬지 말고 끝 문장은 있다야. 자, 해봐 시작. 미리 유보 있다. 미리 유보 해놨다고. 있잖아. 너 받을래? 받을게. 그랬더니 있잖아. 나중에 또 사정이 바뀌면 못 줄 수도 있거든. 이라고 미리 말해놨다고. 됐습니다. 그럴 때는 오케이를 한 후에도 합의해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미리 유보가 돼 있지 않더라도 제3자가 뭐 동의를 해줬다면 합의해제가 또 돼. 무슨 얘기냐면 오케이를 했는데 채무자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야야야야야 사장이 생겼어. 요약자 전전석이 좀 이상해. 그래서 나 너한테 못 줄 것 같거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3자가 어떻게 쿨하게 그래라 이렇게. 아, 너무 어색한 분이 그래라 그랬다니까. 자, 그러면 제3자 동의한 거지. 그러면 합의해제가 된다 이랬습니다. 됐고 8번 그리고 9번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못합니다. 이거 지금 하면 또 같이 뛰어내리자 그럴 것 같아서. 자, 그래서 8번과 9번은 3, 4월 달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됐고요. 넘기시고 164페이지 위험 부담이 있나요? 자, 이건 이번 달에 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하지 않고. 자, 그리고 165페이지 가보면 4번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있죠. 그래서 해제에서만 2문제 이상 하시면 돼. 해제. 자, 그래서 해제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